자,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빠진 내용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중력 부분이 빠졌는데요. 우리 만유인력은 다뤘었죠? 만유인력의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을 다루기 위해서 만유인력의 표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만유인력의 표현은 이렇게 됐었죠. F는 G R제곱분의 ML. 물론 여기에 우리 실제 만유인력을 다룰 때는 추가적인 표현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문제는 우리 중력이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 작용하는 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지구가 물체를 이렇게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당기는 힘에서 물체와 지구 사이에 이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만유인력으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매번 계산하자니 귀찮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얘는 지구의 질량으로 물체 하나의 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체 하나의 질량이 정해져 있고, 자, 얘는 상수였었죠? 그래서 고정된 값. 자, 그리고 이 R값인데요. 실제적으로 물체가 지구로부터 떨어지면 R값이 변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운동장에 있을 때랑 지금 5층 교실인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교실은 5층 교실인데요. 5층 교실에 있을 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높이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의 R값이 달라질 건데, 문제가 뭐냐면 지구의 반지름 R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반지름 R은 대략 6,400km 정도 됩니다. R이 6,400km.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꼴랑 8km입니다. 8km. 여기에서 산이 아무리 높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봐야 8km라는 거죠. 즉 6,400km 앞에서는 8km짜리 산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높이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R값도 지구 반지름으로 고정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반지름으로 고정시켜 버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개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이 됩니다. 지구의 질량, 지구 반지름, 그리고 중력 가속도. 자,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대입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미리 계산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력의 표현을 바꾼 게 mg, 우리가 쓰는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방향 표시를 갖는 중력 가속도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그 중력을 저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만유인력이 위치 에너지를 가졌었죠. 위치 에너지 U는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힘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제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위치에 새롭게 정한 중력 mg를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가 mgh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비교해서 보면 마이너스 g r분의 mm 이렇게 나올 건데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차이가 일단 얘는 뭐 높이 값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기준 높이보다 높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0보다 작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0보다 작은 것이 속박 상태, 지구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지표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고등학교에서 다뤄야 될 중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중력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실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물리를 배우는 과정이죠. 물리학원. 여기까지는 일단 만유인력하고 중력하고 같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을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면 배우는 힘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성력에 의해서 만유인력하고 중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유를 좀 설명할 건데요. 자, 지구상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체는 지구의 중심 방향, 뭐 중심처럼 보이진 않지만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는 자전축, 기울어져 있지만 자전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지표면을 따라서 이 물체가 회전할 겁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타고서 이렇게 커브를 돈다라고 했을 때 받는 가상의 힘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불렀죠. 우리 원심력이라고 부르는 힘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되겠죠. 중력과 원심력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요. 두 개의 힘의 합력인 이런 방향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원심력, 중력에 비해서 원심력은 매우 작지만 조금 과장해서 그렸는데요.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조금 더 정확해지려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 자체는 만유인력에다가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부르는 관성력을 더해서 구한 것이 중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원심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힘, 다른 힘으로 뭐 코리올리의 힘, 또는 전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 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아래쪽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돌면서 빠지죠. 싱크대나 이런 데에서 그 물을 일정 부분 채워놓은 다음에 역시 마개를 열어가지고 물을 빼면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물이 빠집니다. 그런 힘들을 우리는 전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향력 때문에 실제로는 중력과 만유인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전향력이 사라지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 전향력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적도입니다. 적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해지는데요. 이 원심력과 만유인력이 서로 수평 방향을 이루게 돼서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적인 어떤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력을 하나 일단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